네, 요즘 미술품 재테크가 뜨고 있다는 기사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트테크라는 신조어도 생겼고요. 갈 데 없는 시중자금, 샤넬백 대신 미술품 산다. 용돈으로 31억 명화 산다. 그림 투자가 뜬다. 이게 저금리에 따른 과잉 유동성 현상으로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투자 목적의 그림들은 보면 되게 큽니다. 100호 이상이고요. 따라서 가격이 뭐 수천만 원, 수억 원,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공동투자 플랫폼들이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따라서 자본력이 충분치 않은 젊은 분들도요, 작은 자본으로 비싼 미술품을 거래할 수 있는 투자 수단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미술품 투자가 또 각광받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투자처인 부동산 투자하고 그림 투자를 한번 세금 측면에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아파트는요, 살 때 취득세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가지고 계시면 보유세 있습니다. 재산세 있고요, 종부세 있습니다. 종부세는 물론 원칙적으로 6억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내지만요, 요즘에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종부세도 많은 분들이 내고 계시죠. 그런데 미술품은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술품 살 때 취득세 없고요, 가지고 계셔도 보유세 없습니다. 자, 그럼 팔 때는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의 경우에는 물론 1세대 1주택은 비과세가 됩니다만 9억 원까지고요. 9억 원을 넘으면 어쨌든 양도 차익이 있으면 세금 내셔야 됩니다. 1세대 다주택이라 그러면 그럴 경우엔 양도세 중과가 어마무시하게 되죠. 아파트를 뭐 단기적으로 사고 팔았다 그러면 굉장히 지금 부동산 세제가 강화돼서 아마 번 소득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굉장히 무거운 세제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술품은 좀 다릅니다. 자, 우선 저 두 가지 경우에는 아예 세금이 없습니다. 먼저 개당 6천만 원 미만의 예술품의 경우에는 양도 차익이 크더라도 아예 세금이 없습니다. 저때 6천만 원이라는 건 당연히 매도 가액 기준입니다. 한 그림당 6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아예 세금이 없다. 또 두 번째는요, 이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 작품일 경우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저게 현재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거래를 활성화해서 그분들을 좀 돕는 특례 규정인데요. 지금 미술품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작품 중에 의외로 살아계신 분들의 작품이 많죠. 예를 들어서 이우환 화백님 같은 경우에 아직 정정하신데요. 그분 작품은 대단합니다. 선으로부터 또는 점으로부터 뭐 이런 작품들인데요. 수십억 원을 넘는 작품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우환 화백님은 아직 살아계시기 때문에 거래할 때 많이 남더라도 세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박서보 화백님 계시죠? 이분도 단색화 계열로 굉장히 요즘에 뜨고 계신 분인데요. 역시 작품 굉장히 비쌉니다. 이분도 아직 살아계시기 때문에 작품으로 거래하는 것은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물론 살아있고 국내 원작자일 경우에만 한정된 얘기고요. 살아있다 하더라도 해외 작가에 의한 작품은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김창렬 화백님이라고 계십니다. 물방울이라는 작품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이분은 올 1월에 타계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세금 측면에서 하면 올 1월 이전에 거래했다 그러면 세금이 없고요. 올 1월 이후에 거래했다 그러면 세금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양도 시전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 두 가지 경우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미술품에 대해서도 차익이 있다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세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미술품 투자는 부동산 투자하고 세금이 많이 다릅니다. 부동산 투자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죠. 본인이 판 가격에서 취득한 가격을 빼고 거기서 필요한 경비를 빼서 남는 차익에 대해서 일정한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미술품은 전혀 다릅니다. 미술품은요, 팔 때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기타 소득세라는 걸 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과세를 했습니다. 이 미술품을 반복적으로 사고 팔아서 차익을 남긴다 그러면요, 사업소득으로 봐서 과세를 했고요. 어쩌다 미술품 하나 팔아서 벌었다 그러면 그럴 때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했죠. 그런데 이게 이원화되다 보니까 좀 분쟁들이 있었습니다. 소송도 있었고요. 기획재정부에서 작년에 법을 고쳐서 올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기타 소득으로 일괄적으로 과세를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올 1월 1일 이후 미술품을 양도할 때는요, 무조건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하는데요. 이게 세금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선 20% 단일 세율로 과세를 합니다. 이게 양도 차익이 아무리 크더라도 수십억이 되더라도 무조건 20%로 단일 과세를 하고요. 이 남긴 금액에다가 그냥 20% 세율을 곱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필요 경비라는 걸 빼서 거기에다 20%를 곱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양도소득세하고는 좀 다릅니다. 본인이 판 가격에서 취득 가격에서 필요 경비를 빼서 거기에 세율을 곱하는데요. 이 기타 소득을 계산할 때는 얼마에 샀는지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즉 수입 금액 판 가격에서 필요 경비를 빼주는데요. 거기에 20%를 곱하는데 이 필요 경비는 양도 가액이 1억이 안 된다. 미술품이 1억이 안 된다 그러면 90%를 필요 경비로 인정을 해줍니다. 즉 미술품을 1억에 팔았다 그러면요, 얼마에 샀는지는 안 보고요, 필요 경비를 9천만 원 들었다 이렇게 인정을 해서
1억 빼기 9천만 원에서 1천만 원의 20%, 여기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게 됩니다. 양도가액이 1억을 넘을 때는요, 1억 원까지는 9천만 원을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1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80%를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10년 이상 가졌다 그러면요, 1억 초과액에 대해서는 90%까지 필요경비를 인정을 해줍니다. 실제로 든 비용이 이것보다 크다 그러면 그게 증빙만 있으면 또 인정을 해줍니다. 결국 이렇게 필요경비를 엄청나게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미술품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세금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분이 골동품을 8천만 원에 사서 1억 4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6천만 원을 남겼네요. 기타 소득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우선 수익 금액은 1억 4천만 원입니다. 필요경비를 계산하는데요, 실제 얼마 들었는지가 아니라 그냥 저렇게 법 규정에 따라서 필요경비를 의제를 합니다. 우선 1억 원까지는 9천만 원을 반영을 하고요. 1억 원을 초과한 부분, 즉 4천만 원이네요. 4천만 원에 80%를 반영을 해서 3,200만 원. 따라서 필요경비를 1억 2,200만 원을 인정을 해줍니다. 따라서 기타 소득 금액은요, 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1,800만 원이 됩니다. 6천만 원을 벌었지만 1,800만 원만 소득으로 보고요, 거기에 20% 세율을 곱한 360만 원만 세액이 되겠습니다. 즉 6천만 원 벌었는데 세금은 360만 원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아파트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거죠. 그런데 8천만 원보다 더 낮은 가격에 샀어도, 심지어 800만 원의 골동품을 샀어도 세금은 같습니다. 360만 원 세금은 같고요. 이 부동산에 비해서 이 미술품은 세금 메리트는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세금 계산법은 타계하신 국내 화가 작품, 그리고 외국 화가 작품의 경우에만 그렇고요. 아직 살아있는 화가 작품의 경우에는 아예 세금이 없습니다. 비과세고 납세액이 0입니다. 이 부분 알아두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미술품 거래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되는 작품이 바로 김환기 화백의 작품입니다. 이분의 그 우주라는 작품은 거래가액이 132억인가 해서 그때 기사가 한번 났었죠. 지금까지 경매에서 비싸게 거래되는 미술품을 쭉 순위를 매겨보면요, 대부분의 작품들이 김환기 화백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김환기 화백은 1974년에 타계를 하셨습니다. 이분의 작품으로 거래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바로 기타 소득세를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세금 측면에서는 작가가 타계를 하면 세금을 내야 되지만요, 통상적으로 미술품 가치를 평가할 때는 이 화백이 타계하는 건 그 미술품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으로 됩니다. 왜냐하면 화백이 타계했다는 건 공급이 끊긴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드린 설명들은 개인들이 미술품을 거래할 때 적용되는 얘기들입니다. 법인으로 그림을 사는 경우도 있는데요, 법인에 대해서는 이런 특례 규정들이 없습니다. 뭐 6천만 원 아래는 세금을 안 낸다든지, 아니면 또 필요경비를 90%까지 인정해 준다든지, 이런 특례 규정들이 없거든요. 따라서 법인으로 그림을 샀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서 세금을 내셔야 되고요. 이럴 경우엔 좀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술품 거래의 중요한 목적이 또 하나가 있죠. 일부 자산가들의 경우에는 자녀에게 과세당국 모르게 이런 귀중품을 상속 증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수요들도 아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 집에 걸려있는 미술작품을 자녀한테 상속 증여해 준다. 사실 이걸 과세당국에서 알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럼에도 원칙적으로 상속증여세법상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자녀에게 상속증여할 경우에는 세금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상속증여 공제 한도를 넘어설 경우에는 당연히 세금 부과가 되고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처럼 유족들이 미술품을 사회에 기부하는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고가 미술품의 상속증여는 상속증여세가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미술품을 상속증여할 경우에 어떤 액수로 신고를 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도 궁금하실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이 있습니다. 미술품에 대해서는 2인의 전문가에 의한 감정평가를 받아서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미술품을 자녀한테 몰래 증여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거래들도 굉장히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고가 미술품이라 그러면 거래한 기록들이 화랑에 남게 되고요. 해외에서 구매한 경우에도 기록들이 남게 됩니다. 따라서 이거를 몰래 상속 증여했다가 나중에 걸릴 경우에는요, 크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정직하게 거래하고 정직하게 신고하는 게 최선의 방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이 미술품 투자, 그에 따른 과세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